제니만 보더라도 완벽한 대칭이라기보다는 짧은 중안면부와 약간 무턱, 턱이 좀 짧고 완벽하게 전 미인형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거 살짝 벗어난 독보적인 베이비 페이스가 매력을 또 만드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예쁘고 잘생겼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무결점이나 사람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또 너무 평균적인 것보다 평균에서 어느 정도 이탈하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각자 얼굴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시술을 반복하고 이런 이제 의료진의 판단이 없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공장처럼 찍어내는 얼굴들은 결국은 매력이 있는 얼굴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라이즈 원빈님, 미아와 안나님, 요즘 너무 핫한 얼굴들이죠. 이분들 독보적으로 예쁘고 잘생겨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이목구비 때문은 아닐 거예요. 제가 이제 페이닥터 때도 그렇고 개원도 그렇고 다 청담동에서 했었는데 피부과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 얼굴을 보고요. 정말 예쁘고 잘생기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직업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뜯어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쁘고 잘생겼다고 느끼는 게 어느 정도 조건이 딱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제가 느낀 통찰을 한번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진짜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원장님, 사실 예쁘다 잘생겼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좀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예쁘다 잘생겼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사실 이 얼굴이 매력있다고 공통적으로 반응한 요소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화심리학이나 뇌과학, 의학 연구로도 좀 밝혀지는 사실은 우리 뇌는 사실 예쁨을 보는 게 아니라 건강함을 보는 거에 가깝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화심리학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골라야 되는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고 그런 좋은 유전자를 알아보는 인지 능력이 살아남아서 이제 유전이 된 거고 우리 뇌에 그렇게 학습되어서 유전자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얼굴의 대칭성과 깨끗한 피부, 생기, 이게 다 이 사람 유전자가 튼튼하다, 건강하다라는 신호거든요. 본능적으로 이제 건강하다는 신호에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쁨은 의외로 주관이 아니라 상당 부분 건강 신호 읽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7가지 구조적 조건이 좀 깔린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대칭, 좌우가 잘 맞는 얼굴, 발달 과정에서 스트레스 없이 잘 자랐다는 건강 신호를 내뿜고 있는 거죠. 뭔가 좀 화려한 이목구비가 아니라도 밸런스가 잘 맞고 좌우가 좀 대칭적이라고 하면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이 있으면은 피부과 쪽으로는 보톡스로 좌우 밸런스를 좀 교치면서 그런 대칭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필러나 이런 리프팅 등을 통해서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착시 효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효과도 있어요. 두 번째는 평균성, 그 다음에 조화로움. 한 부위만 조금 튀게 키우면 오히려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눈이 좀 작다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는데 눈을 너무 크게 키운다던가 아니면 코만 너무 이제 크게 키운다던가 했을 때는 오히려 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밸런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보는 내 얼굴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 3자가 전문가가 보여주는 내 얼굴이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평균성과 조화를 맞출 수 있는 얼굴을 이제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비율이죠. 뭐 이마, 중안부, 하안부 1대 1대1. 요즘은 또 짧은 얼굴이 유행해서 1대 1대 0.8까지도 선호하는데요. 눈, 코, 입의 배치 균형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로 뭐 중안부가 길다, 짧다 뭐 이것보다는 균형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중안부를 줄이려고 이제 애교살을 좀 만들어 놔서 중안부를 좀 작아 보이게 착시 효과를 느린다거나 수직 필러를 이제 키우면서 중안부를 작게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느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걸 볼록하게 만들고 채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비율을 맞추는 도구로 쓴다고 하면 필러는 굉장히 좀 좋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 굉장히 중안부 정병이 도지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중안부가 꼭 짧을수록 예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본인 얼굴에 맞는 비율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중안부를 짧게 하는 수술 같은 것들을 막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자기 본인에 맞는 얼굴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피부 균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피부 톤이 얼마나 균일하냐, 고르냐, 잡티, 홍조, 색소 침착이 있으면 나이 들고 피곤해 보일 수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목구비보다 피부 표면 정보만으로도 매력 나이 평가가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조가 없고 이런 색소 침착이 없는 게 중요한데 레이저 치료나 토닝 같은 것들로 전문의를 통해서 꼭 예뻐지기보다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 치료하는 게 1순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윤기와 광인데요. 균일한 톤 먼저 얘기를 드렸죠. 거기에 광이 더해지면 완성된 건강한 피부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드셔야겠죠. 보습크림 이런 것들이 다 생활습관들이 이런 물광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걸로도 부족을 하다면은 피부과에서 맞는 물광 주사, 뭐 스킨 부스터나 요즘 유행하는 콜라겐 주사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탄력이 떨어지고 처진 얼굴은 나이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지만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생기 있어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건강한 생활 습관과 요즘은 또 우리가 리프팅이나 콜라겐 재생 시술로 이런 동안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은 표정과 생기, 시술로 못 만드는 것들인데 아무리 좋은 피부를 가지고 아무리 예쁜 얼굴을 가져도 표정이 굳어 있어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이면은 예쁘지
않아 보여요. 반대로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잘 웃고 생기 있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 이런 것들이 표정과 생기로 드러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을 우리는 매력적으로 느낀다. 그 건강에는 진짜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또 너무 평균적인 것보다 평균에서 어느 정도 이탈하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기도 해요. 뭐 이제 김태희 씨나 아이린 씨 같은 경우 정말 완벽한 대칭과 평균값에 정점해주는 조화로움, 그런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는 연예인이라고 치면은 제니만 보더라도 완벽한 대칭이라기보다는 짧은 중안면부와 약간 무턱, 턱이 좀 짧고 완벽하게 전 미인형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것을 살짝 벗어난 독보적인 베이비 페이스가 매력을 또 만드는 것 같고요. 김고은 씨만 보더라도 전형적인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예쁜 눈을 만들고 코를 이제 올렸다라면 독보적인 인기는 없었을 거예요. 또 인기가 많은 구교환이나 허남준 씨 같은 경우는 발달된 턱이나 볼페인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미남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지우지 않고 매력적으로 이제 발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기를 하거나 볼 때 더 매력적으로 이제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박지훈 씨나 라이즈 원빈 씨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얼굴은 굉장히 고운선이고 코는 오히려 좀 매부리진 느낌이 또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대중은 이런 반전적인 매력적인 이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런 자연스러운 얼굴들을 이상적인 틀에 맞춰가지고 공장에 쓰고 내시 똑같이 시술해버리고 똑같이 시술해버린다면 더 이상 우리가 매력있다, 예쁘고 잘생겼다라고 느꼈던 고유의 매력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본인은 얼굴을 보면서 왜 난 여기가 패였지, 얼굴이 왜 이렇게 길지라고 콤플렉스라 생각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남들이 보기엔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 있고 이런 고유의 특징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형이나 이런 피부과 시술은 단점만 없애는 게 아니라 고유의 장점은 어느 정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각자 얼굴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시술을 반복하고 이런 이제 의료진의 판단이 없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공장처럼 찍어내는 얼굴들은 결국은 매력이 있는 얼굴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공장용으로 찍어내는 행태와 단점을 무조건 없애달라는 환자의 욕심이 합쳐지면 소위 성괴라고 부르는 부자연스러운 강남 미인도스러운 얼굴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내가 단점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단점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얼굴에서 어떤 게 매력인지 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외모 메타인지가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왼쪽 얼굴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타인이 봤을 때는 눈, 코, 입을 가까이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 얼굴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는 생각보다 굉장히 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메타인지를 높이는 4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거울을 조금 멀리 두고 보는 거예요. 보통 거울을 보거나 셀카를 찍을 때 가까이 얼굴을 바짝 들이미는데 이럴 때 주름이나 꺼진 부위나 페인 같은 단점만 돋보기 보듯이 샅샅이 파고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미시적인 단점에 매몰되는 순간 정작 남들이 나를 볼 때 느끼는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나 실루엣, 분위기는 아예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없거든요. 두 번째는 후면 카메라, 줌으로 해서 동영상을 찍어보는 건데 셀카는 광각 렌즈라 좀 코가 커 보이고 얼굴이 넓어 보이는 왜곡이 심해요. 이제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로 조금 1에서 1.5m 거리를 두고 렌즈를 살짝 줌으로 당겨서 말하고 움직이는 영상을 좀 찍어보면은 정지된 사진보다 더 실제 실물에 가까운 내 얼굴을 볼 수 있고요. 셀카에서 보는 내 얼굴은 실제로 내 얼굴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 이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3번은 제 3자 시점으로 나를 바라보기인데 내 사진을 마치 오늘 처음 보는 타인인 것처럼 멀리 떼어놓고 자기 객관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적인 얼굴을 보고 자기 객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감정 중립 상태에서 이걸 관찰을 해야 돼요. 기분이 아주 좋거나 우울할 때는 얼굴이 왜곡돼서 보거든요. 아무 목적 없이 마음이 가장 편할 때 한번 자기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괜히 기분 좋을 때는 얼굴을 너무 아름답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좀 기분이 좀 다운됐을 때는 내 얼굴에 단점만 보이게 될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얼굴을 관찰을 하고 그래서 성형이나 시술은 이제 제 생각은 단점만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고유의 장점은 좀 철저하게 살리고 단점은 조화롭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자의 장점을 죽이지 않고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예뻐지고 싶다면 뭔가 자신만의 확고한 시술 철학과 미적 기준이 있는 그런 의사에게 시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랑 잘 맞는 그런 사람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진짜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의 얼굴은 대체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예쁘고 잘생겼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무결점이나 사람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때그때 유행하는 얼굴, 시술 따라서 무작정 받기보다 내 얼굴이 가진 고유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지 그 방향을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한테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지 생각하는 것보다 거울 앞에 있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시술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매력을 확실하게 AS 드리는 피부보건소 박보건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